제 친구는 머리가 네. 되게 작은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ADHD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모녀가 개발한 그 MBTI가 정확히는 아니에요.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센터 소장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센터 소장 이다혜입니다. ADHD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은 무엇인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갖고 오시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ADHD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가 역시 지능이 이러니까 ADHD가 이런 거죠? 라고 하면서 연관성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ADHD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보는 스누라이프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내가 알고 보니까 ADHD였다 혹은 진단을 받았다 얘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ADHD 진단 받는 거는 조금 별개다. 세게가 어느 정도 세게죠? 장난칠 거 벽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생각보다 이런 질문 되게 되게 많이 많아요. 들을 수 있지 네. 않아요? 일회성이면 사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런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 의해서 뇌손상이 실제 있었다 하면은 그 시점에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해부학적인 사실로만 놓고 봤을 때 저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경도가 높은 게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다음이 요 허벅지에 있는 뼈고요. 네, 몰랐네요. 사실 이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과학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그래요?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뇌의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뇌의 어떤 기능이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두개골은 또 한정돼 있는데 마냥 커질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꾸깃꾸깃 접어넣는 게 주름인 거죠. 제 친구는 머리가 네. 되게 작은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크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구겨서 넣어서 네.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주제를 뇌가 크면 이라고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머리가 있겠네요. 크면. 네, 머리보다는 그러니까 뇌.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의 네. 표면적이 넓으면 지능이 높다. 요거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과흐름 운동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소근육이나 대근육을 제어하는 데 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글씨 쓰는데도 좀 많이 힘들어하죠. 네, 그리고 ADHD 아동들이 보통 충동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반드시 ADHD 아동들이 악필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악필인 경우에 ADHD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다. 조용한 ADHD는 조금 또 차이가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쁘게 쓸 줄 아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입력이 되지는 않는 거죠. ADHD와 또 ADD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뇌가 손상까지는 아닌데 게임하는 시간대는 뇌 기능이 굉장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 게임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게임이라는 게 아동 청소년 아이들 어떤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게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조절을 하고 조율을 잘 해내느냐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는 자극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 자극에만 내가 좀 반응을 하도록 이제 뇌가 좀 세팅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면은 그때는 좀 위험 신호로 보고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겠죠. 특히 이제 전두엽 기능이 많이 셧다운이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요, 숙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정돈하고 이게 뭔가 사색을 하면서 게임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ADHD라던가 중독성이 높은 사람들은 게임에 더 쉽게 반응을 하는 그 정도 맥락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X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나타난 지 아직 10년이 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임상적으로 충분하게 검증이 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이제 과학자적인 신념에서 X를 이제 들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50년 정도 후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죠. 저희 다 돌아가면서 밝힐까요? 저는 ISTP. 저는 ESTJ. 전 ENFP. 네. 이렇게 다를 수가 또 있네요. 많이들 하시는데 재밌는 검사고 되게 독특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MBTI를 만든 사람이 비전문가의 소설가, 네, 맞아요. 네, 이름을 작가, 따서. 모녀였잖아요. 모녀가 네. 작가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심리 테스트 여기까지만 이제 아, 오케이고 재미로, 그쵸. 네. 뭐 소위 말해서 인상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사실 좀 그렇고요. 성격은 사실 1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가는 데는 재미있게 그런 계기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두 모녀가 개발한 그 MBTI가 정확히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문항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문항도 훨씬 많고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해요. 전문기관에서는 MBTI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할 대화거리의 소재로서는 되게 좋다고 그렇죠. 봐요. 친구 궁합, 연인 궁합, 뭐 직장 상사 이래가지고 재미로 그냥 우스갯소리 풀고 개그 코드처럼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재, 네, 수다거리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문화 자체가 그래도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지만 함몰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사이언스라는 네. 책 거기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인간의 뇌는 90세가 이상이 되더라도 뇌세포가 새로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뭐 나이가 든 사람은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뒤집힌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아동 그 폭발적 시기인 만큼 그렇게 많은 뇌세포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 막이 좀 두껍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ADHD 혹은 뇌와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우선 굉장히 재밌었고요. 기존에 했던 유튜브 방송보다는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좀 오늘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진지해지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와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은 답변도 드리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그러면 좀 저희가 댓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는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무래도 채널의 성격상 뭐 질환이라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질환이기 이전에 저희가 또 심리센터다 보니까 심리와 관련된 혹은 뇌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인 사실들 혹은 이거 유사과학 아닌가요?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ADHD나 발달 지능 검사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은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 잠실센터 소장 김민지, 목동센터 소장 이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